안녕하십니까, 각천입니다. 며칠째 제가 약속을 잘 지키는 편이네요. 어떻게 보면 제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매일 한 건씩 사주를 해설하는 건 아닙니다. 또 이렇게 많은 사주를 해설을 할 때마다 그 속에는 많은 것들이 함축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제가 아는 분의 자제분의 사주고, 이분은 남자분이십니다. 물론 배우자 운을 살짝 곁들여 보면서 우리가 궁합에 관한 얘기를 조금 하기로 하겠습니다. 자, 이 남성의 사주를 보면 갑자년 정축년 경오월 병자시에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저 갑자 편제가 연간에 앉아있다 그랬습니다. 저런 편제가 연간에 앉아있는 사람들의 특성, 저 연간에 있는 십성을 무시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편제가 저렇게 정관에 저렇게 앉아 있으면, 물론 저게 근이 있으면 좋은데 근은 굉장히 좀 약한 편이죠. 그러나 수생목을 받고 있는 저 비교적 조금 강하게 앉아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런 분들은 주로 내 일 보다가 남의 일을 이렇게 많이 돌봐주는, 남을 배려하는 그런 것들이 조금 배려심이 강할 수가 있고, 또 어디에 가면 조금 리더적인 입장에서 선다 그랬습니다. 저기가 제일 간목이 사주 전체에서 제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또 우리 역학에서 가장 우두머리로 치는 간목의 형태를 우리가 하고 앉아 있기 때문에 그런 형상을 비추고 있으니까, 이런 사주 주인공들은 주로 어디 가면 리더 역을 많이 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 제가 보면 경금이죠. 경금이 근을 차지를 못했습니다. 그렇죠? 저 월령 축토에서 인성이 있어서 토생금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참 안타깝게도 저 경금이 근을 차지를 못했어요. 특히 경금은 생조를 받을 때 토의 생조를 받음으로써 대운에서 토운은 굉장히 이 원거리, 그러니까 30년 만에 대운이 한 번씩 들어오는데 자칫하면 안 들어오고 지나갈 수도 있는, 뭐 들어오기는 옵니다만 그렇게 의미를 부여받지 못하는 형태를 띠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주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이게 어떤 형태로 무슨 얘기인지를 알 수가 있겠죠. 경금은 재련을 하는 게 좋다. 그럼 재련을 할 수 있는 건 정화다. 그렇습니다. 정화가 재련을 해야 제대로 다듬어서 다시 어떤 쓸모있는 물건을 만든다 이랬어요. 그래서 정화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느냐, 반드시 간목의 기운을 받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경금 입장에서는 간목이 편제가 되고, 정화는 정관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이게 재간쌍미가 되는 건데요. 저 정관은 월일지 경오에서 근을 받아서 나갔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유념할 게 있죠. 경금이 정화를 봐라. 더구나 정화는 노야지화다, 실질적인 불이기 때문에 목에 도움을 받아서 경금을 녹여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해서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 있죠. 경금이 절대적으로 강해야 합니다. 경금이 근이 없이 약하면은 그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세요. 운세가 뻗어나가져 주지 않는다, 이 말이세요. 잘 보세요.
보셔야 됩니다. 그나마 이 경금이 축토에서 원령을 얻기는 했으나 주위에 불이 너무 많습니다. 예, 이 말입니다. 이제 지인의 아들이라서 제가 이런 걱정을 했죠. 이 친구 결혼할 때 배우자를 상당히 잘 맞이해야 한다. 여긴 왜 이런 얘기가 나오죠? 예. 이 사주 자체를 자세히 보면 이 남자아이는 남성적인 스태미너에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옛날 농경사회,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드러내놓지 않던 남녀관계를 드러내놓지 않고 생활해 가던 그 시대에는 여성이 불만이 좀 있어도, 어떤 불만, 성적인 불만이 있어도 가문과 가문의 혼인이나 이런 것들이 서로 작동을 했기 때문에 부부 문제는 그런 대로 덮어져 가기도 했습니다. 옛날에는. 지금부터 한 7, 80년 전, 100여 년 전에는 그런 것들이, 성적인 불만이 있어도 여성들이 그냥 묻어가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시대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사주는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경금이 약한데 불이 많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채용법에서 보면 무조건 하고 용이 강하게 돼 있죠. 용이 채에 비해서 너무 강해졌습니다. 이 말이 돼요. 그러면 첫째, 본인에게는 물론 양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양이라고 자체가 힘이 있는 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 말이죠. 물론 음과 양의 기운만 놓고 보면 음보다는 양이 강할 수가 있죠. 이 말이세요. 그러나 이 경금은 채용법으로 보면 누구보다가를 중시해야 되거든요. 채는 무조건 강해야 됩니다. 어떤 형태가 되든지 간에. 근데 여기는 너무 약하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사주에서는 목, 화, 토, 금, 수로 되어 있는데 목하고 화가 너무 강합니다. 그럼 이 사람은 어떤 형태를 질까요? 굉장히 부지런해요. 엄청 설치고 활동력도 강합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굉장히 약합니다. 뭐가? 힘이 딸린다는 거죠. 스태미나가 약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그 말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 앉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분의 부인 되는 사람의 사주를 제가 살짝 한번 들어 올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습니다. 여성이죠. 경호생입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궁합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아까 그 남성도 세계 기운은 약한 건 아닙니다. 세계 기운이 강한 것과 스태미나가 강한 것은 천장직차입니다. 그거는 절대로 같이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이 여자분은 그럼 어떠냐? 색이 굉장히 강한 분입니다. 사주의 음기가 굉장히 많은 사주거든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 여기에 임수가 축토에 등령을 하는 겁니다. 잘 아셔야 됩니다. 계절학이라고 그랬죠. 여기에 정관이 있다 그래서 이 축토는 임은 물이고, 그렇죠? 오행상으로는 물이죠. 이게 물에 해당되기도 하지만 이 자체가 우리가 계절적으로는 겨울을 의미하는 거죠. 겨울에 태어나셨죠. 이 말이죠. 겨울에 태어난 여자, 이 말이죠. 그렇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생금 금생수로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고 굉장히 물이 범위가 크고 사주천간에 임수 하나에 경금이 양쪽에 저렇게 있습니다. 음의 기운이 강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은 결국은 세계 기운을 말하는 것이고, 아까 그 남자분도 남자 사주에서도 결코 세계 기운은 약하지는 않습니다.
자축, 합의, 금생수에서 전체적으로 세계 기운이 약한 건 아니지만 다만 본인의 성적인 스태미나는 빵점입니다. 이 말이세요. 각천이 이런 거를 그냥 찾아내는 게 아니죠. 그 말이세요. 그래서 제가 자꾸 기회 있을 때마다 사주는 보는 법, 간법에는 일정한 기준을 알고 나서 그 사주를 감정할 줄 알아야 된다. 자, 이 친구 사주에서 보면 금과 불이 맞서는 사주죠. 근데 여기서 보면 계속 인목, 묘목으로 왔습니다. 결국은 이 사람은 죄를 쫓는 결과가 됐죠. 어릴 때 공부 한참 할 때 이때 운이 왔으니까요. 묘대운이 와서 이 친구가 기묘로 오면 초반에 공부 조금 합니다. 그래도 공부 안 해요. 이 말이세요. 공부 안 합니다. 왜요? 묘목이 이렇게 달라들면 갑목이 움직여서 이 말이세요. 목생활 하거든요. 채용에서 보면은 용이 훨씬 강한데 용을 도와주는 운이 들어오니까 이 친구 공부 많이 못합니다. 네, 그 말이세요. 그나마 그래도 나중에 대학쯤 가서 이 나이가 넘어서서는 조금 하죠. 그렇습니다. 진대운이 오면 토생금을 하거든요. 자진 합수를 하기도 합니다만 저게 토생금의 원리를 먼저 쫓아 들어가기 때문에 경진대운 요때 공부를 조금 할 겁니다. 21세 요때 21, 22, 20요때 대학에 들어가서는 공부를 조금 합니다. 이 묘대운에는 와서 간목이 작동을 하는데 이 말이세요. 그나마 이 대운 때는 공부를 별로 안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절대로 대학을 못 합니다. 안 하고 결국 해외에 나가서 대학을 그렇게 썩 좋은 대학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대학을 마치고 지금 국내에 들어와서 직장생활, 군대에 갔다 와서 직장생활을 합니다. 요 진대운 뒤에 오는 운부터는 이 친구가 조금 운이 잘 펴나가게 되죠. 자, 우리가 사주가 거짓말 제가 안 하는데 이 진대운이 오면 약한 경금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여기 비견에 21, 22조 이때는 또 금의 기운이 이 천간에 들어와져서 이 말이죠. 이때는 아직은 사업을 한다거나 어떤 금전에 관련된 일은 조금 직장 같은 걸 안 다니고 안 하기 때문에 돈 문제는 별로 걸려들지 않지만 이때 돈은 조금 내보내겠죠. 당연히. 비견이 천간 들어왔으니까요.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해서 군대 갔다 와서 지금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진대운이 지나야 그럼 사대운은 어떻게 되느냐? 사축이 합의되죠. 그리고 이 추운 겨울에 이 사대운부터는 운이 괜찮아집니다. 왜? 저 조용신력을 강하게 해주는 병화가 시지에 저렇게 떠 있습니다. 이 사대운은 잘 나갈 겁니다. 직장도 괜찮은데 있고 장가도 가고 아까 봤죠. 궁합은 그 여자분 상대적 여자분은 조금 인간이 오욕 중에 하나인 성욕을 누가 참고는 살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비교적 사주 구성에 따라서 그런 어떤 음적인 생각을 많이 하지 않는 여인을 배우자로 맞아야 한다. 우리가 이 명리학 사주를 보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천성적 아니면 부모에게 받은 선천적인 명에서 부족한 기운과 넘쳐나는 기운들을 서로 조화를 이루게 바란스를 맞춰줘야 된다. 이게 보는 목적이거든요. 그럼 이런 친구한테는 배우자를 구할 때는 음의 기질이 약한 여성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는 결혼을 하는 초반부터 제가 아는 이 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결혼을 하면서 약혼하고 결혼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왈가왈부 논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거를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그쪽 그러니까 이 친구의 여친 쪽에서 부모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고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 하고 많은 대화가 오갈 때 제가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 여성 측에서 결혼을 안 하려고 하거든. 굳이 하려고 하지 마라 이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여성의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 친구의 남친 여성의 사주를 보고 여친의 사주에서 보면 이 친구보다가 훨씬 더 음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러면 음의 기운을 음의 기운으로 다스려야 되려면 남성이 어떤 남성적인 어떤 기능에서 완벽한 게 좋은데 너무 편차가 난다 이런 것이고, 물론 요즘은 여러 가지 약물요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발달돼 있어서 어느 정도 우리가 그거를 비켜갈 수 있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그거는 선천적으로 타고나는 어떤 남성적인 스태미나나 이런 것들은 물론 후천적으로 이거를 개발해서 후천적 방법으로 덮을 수는 약간의 그 치유나 덮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그러나 그거는 완벽하다고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조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결국은 두 분이 결혼을 했어요. 지금 하고 나서도 자꾸만 무슨 요인인지 모르지만 여성 쪽에서 불만이 많고 자꾸 티격태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 시간에 궁합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든 원만한 부부는 잠자리가 좋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동양에서는 그것을 굉장히 터부시하고 치부시해서 자꾸 덮고 그냥 지나가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나 시대는 지금 많이 변했죠. 우리가 궁합법을 보는데 무슨 띠와 무슨 띠는 잘 맞고 아닙니다. 그렇죠? 그거 다 옛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보느냐? 겉궁합과 속궁합을 보는 관점을 잘 살펴야 됩니다. 남녀간에. 그 중에 하나가 음기도 잘 살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사주에서는 진토가 이렇게 수를, 그렇죠? 여기서 편관이 이렇게 앉아 있거든요. 근데 아까 그 남성 사주에서는 경오로 앉아 있었거든요. 말입니다. 궁합법에서 나중에 궁합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궁합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오행적인 기능에서 보완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천 집안에서 남녀 간에 합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여기 사주에서 보면 경오 이래 있었거든요. 남자 친구의 남친, 이 사주 본명성, 이거는 그 남친의 여친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본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서 잘 맞다. 오행의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남녀가 여러 가지 한 최소한 중요한 부분에서 한두 가지, 두세 가지 정도는 결정적인 것을 우리가 비켜나간다면 남녀 간의 궁합은 원만한 궁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말하세요. 참 우리가 요즘이나 예나 지금이나 남녀 간의 만남이 원만하게 잘 이루어지고, 그래야 가정이 원만한 거죠. 이 말이세요. 지금 결혼한 지 불과 한 2년째 들어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그제 제하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 남친의 모친 되시는 분이죠. 저하고 통화를 하면서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재성을 한번 살펴볼게요. 경금의 재성은 을목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지금 을목이 보이지 않죠. 안 보입니다. 예. 을목이 안 보이면, 정제가 안 보이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 오화 지지의 정화하고 합하는 임수를 찾아가야 되는데, 예, 임수 여기 있네요. 여기서 올라온 것은 천간에 잘 안 올라와 앉아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자, 그 다음에 합하는 성을 찾아갔더니 기토와 간목이 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는 거 그랬죠. 이 기토가 합을 하고 있는 저 간목, 예. 편제로 다가왔죠. 그러나 저 간목이 본인 경금하고 관계에서는 어떻게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죠. 예. 이렇게 봐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내가 받들어 모셔야 되는 사람이죠. 왜요? 어른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말이죠. 또 한 가지 더 볼 게 있습니다. 간목이 욕지에 앉았습니다. 예. 그럼 이 친구 입장에서는 누구세요? 이 친구 입장에서는 배우자죠. 배우자는 나하고의 사이는 떨어져 있으면서 욕지에 앉아 있어. 그죠? 더 구체스러운 얘기는 할 필요도 없죠. 이 말이세요. 이 간목은 여기 이 외에 여기서 여기도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예. 여기도 또 간목과 합하는 기토가 또 있었죠. 이 말이세요. 이게 다시 또요 욕지에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여성은 이 사주 주인공의 배우자 나께 본명성에서 봤더니 음기가 강하다. 예. 여러 가지로 우리가 이 친구는 근도 없는 상태에서 주위에 관이 많아서 본인의 기운을 약화시키고 원령을 득했다는 걸로는 본인의 힘이 강하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하는 것은 여기서 보면 기토와 합하고 병화와 합하는 요게 배우자성이 여기서 합하는 신에 이렇게 앉아 있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추고 원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리고 배우자가 앉아 있는 표출되어 있는 저 연간에 표출되어 있는 연지하고 이 일지하고 사이에는 어떻게 있습니까? 좌우충이 일어나고 있죠. 이 말입니다. 굉장히 문제가 좀 있는 겁니다. 예, 이 말이세요. 좌우충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는 것이다. 이 말이죠. 예. 그러면 이 친구는 굉장히 배우자에 관련돼서 조금 사주에서 문제가 있게 나타났는데, 그럼 우리가 기문 원국에서 쟤를 한번 보겠습니다. 쟤는 중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갔는데 이 말이세요. 제가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수국화 했으니까 정제는 틀림없네. 그렇죠? 예. 이 정제는 굉장히 목생화 강한 편이다. 그렇죠? 예. 근데 새는 지금 어떻게 앉아 있습니까? 불의 자리에서 금생수로 태지에 앉아 있죠. 굉장히 약하게 앉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새가 상문에 이렇게 앉아 있어서 이 사람의 배우자 운이 그렇죠? 그렇게 썩 좋게 나타났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친구는 평생 일을 하는 데는 굉장히 괜찮은 걸로 보여지고요. 그 말입니다.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본인 자신이 어떤 직업에 관련된 일, 또 어떤 일을 하는데 계문의 관이라 생기의 관이고 계문은 문이 열려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다는 의미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친구는 되게 괜찮은 자리, 그 직장이 괜찮은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 말이세요. 그렇죠? 실제로 이 친구는 외국인 회사에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그럼 이게 이 친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성국이 잘 돼 있느냐? 성국이 잘 안 돼 있습니다. 이 말이세요. 성국이 잘 안 돼 있죠. 그러면 통기는 돼 있느냐? 예, 통기는
그런 대로 돼 있습니다. 예. 통기는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이게 우리가 전혀 뭐 완벽하게 꼭 그러니까 그렇더라 이렇게는 못 보지만 천지반수가 합쳐서 힘이 되니까 이게 천을기인국이 됐어요. 그러나 가장 문제는 이 새가 강하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물이 불의 자리에 들어갔으니까 그 말이죠. 그죠? 예. 경무가 다 이게 경은 우리가 태백살, 무는 청강살 이런 것들이 교차되어 있어서 그렇게 썩 좋게는 볼 수가 없습니다. 단 새는 괜찮다. 근데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형태는 취하고 있다. 단 성국은 되어 있지 않지만 그런 대로 통기는 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람의 운세적으로 보면 우리가 보통 정도의 삶은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격에 우리 격에서 보면은 정인격이거든요, 그죠? 정인이 관이 정인을 생해주는 거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또 이 정인이 할 일이 상관폐인을 해주고 상관폐인을 해줍니다만은 관이 정인을 강력하게 도와서 성격은 잘 됐고 또 한 가지 우리가 볼 것은 청하게 잘 앉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친구가 삶이 한 중격 이상의 삶은 살아가지 않을까. 다만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배우자 운입니다. 그렇죠? 아까 배우자를 봤으니까 배우자 운이 원명국에서 그렇게 원만하게 잘 앉아 있지 않더라. 이거는 대단히 본인이 요령 있게 잘 살펴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예,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사주에서 그리고 그렇게 형태를 취하고 그려져 있으면 아무리 그거를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있었죠. 예, 결혼하기 전에 그 배우자 선택을 할 때 이런 거를 감안하고 선택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충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지금 이렇게 저렇게 못한다. 아들이 결정하는 데 따르겠다. 저도 이 아들을 아는 사람이 압니다만은 제가 역학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그동안 제하고 좀 소원했었어 이 아들하고. 저는 그동안 잘 보지를 못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처음에 상견례를 하고 혼인은 하느냐 마느냐 하고 많이 망설 때 제가 그랬습니다. 참 적극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조금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성 측에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하거든 굳이 잡지 마라 이렇게 조언을 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조언을 했었어야 되나요? 근데 요즘은 또 시대가 따라서 부모들의 어떤 그 간섭적인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깊이 결혼에 개입을 하는 것도 조금 그렇죠. 제가 이 경우 말고 제 제자분 중에서 결혼 문제로 상당히 고민을 할 때 제가 이런 조언을 한 기억이 납니다. 당사자가 가는 길은 어머니가 굳이 강하게 너무 강하게 막지 마라. 그리고 사위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도 막말은 하지 마라. 사람의 일이란 단정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분도 결국은 참 이 제 제자분이 원치 않던 사위감이었지만 자식이 본인이 굳이 하겠다고 그래서 그 혼인은 성사가 됐거든요. 제가 그때 누누이 말했습니다. 그 분도 여성분이었는데 사위 될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지금 당장에 조금 어떤 좋지 않은 점이 보인다 그래서 그거를 막말을 하고 구박을 하면 나중에 서로 관계만 서먹해진다. 예, 그렇습니다. 참 인간살이 인간 세상사 마음대로도 안 되지만 어떻게 변화해서 다가오는 것도 참 상담을 못하고 사는 게
사람이죠. 감안하시고 오늘은 궁합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다만 음의 기운과 스태미너의 기운은 다르다. 스태미너, 남성적인 스태미너, 여성적인 음기, 남녀간의 음기 이런 것들이 궁합에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다. 꼭 참고해서 해야 한다. 대부분 그렇게 되면은 쉽게 가정이 파괴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또 기문을 보면 자식운은 어떨까 제가 한번 슬쩍이 한번 봤습니다. 이 남자 편에서 자식이 보면 없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자식이 손이 자식인데 공망으로 나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로 이 사주를 감명을 하면서 이세들의 어떤 삶의 형태를 보고 조금 마음이 무거운 거를 어쩔 수가 마음이 무겁게 다가오는 것을 피할 길이 없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녀간의 궁합을 세심하게 다는 설명을 드렸지 않았지만 어떤 특정인의 궁합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